정말 무서운 게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12살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막 두만강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장군님을 배반해도 되나?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말 가끔 쥐똥이랑 섞인 그 쌀을 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장군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조국을 배반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건 아니지 하면서 집으로 또 향했어요. 막 가고 있는데 브로커가 딱 보면서 저한테 사탕을 5 딱 보이는 거예요. 사탕 딱 요만한 거 5알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사탕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 잡고 가시죠 하고 제가 길을 인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게 됐는데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걸리면 진짜 정말 죽는 길이잖아요. 그랬을 때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정말 1월쯤이어가지고 북한은 더 춥거든요. 정말 추웠어요. 근데 그게 차가운지 내 살이 지금 막 너무 막 차가워가지고 터져 나갈 것 같은데 그거를 못 느꼈어요. 건너오고 나서야 내가 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마를 만났어요. 드디어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랑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릴 때 헤어져서 그런지 엄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를 만났을 때는 엄마는 저를 막 안고 막 우는데 저는 엄마 맞나?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엄마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며칠 동안 엄마를 감시했어요. 우리 엄마 맞다? 맞나? 하면서 이제 계속 눈치 보고 엄마가 뭔가 밥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고 막 예. 그러다가 이제 엄마구나. 내 엄마구나라는 걸 느낀 다음부터는 이제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긴장이라던가 이런 게. 그래서 한 1년 정도 정말 아팠어요. 뭐든 계속 참고 살았던 그 병들이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아프고 해서 엄마는 진짜 제가 며칠 있으면 얘 죽겠구나 싶을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병이 그래도 나아가지고 그래서 있었는데 먹고 자고 이게 다 해결되니까요. 북한에서는 그게 해결 안 되니까 탈탈거리면서 살았는데 중국에 와서 그게 다 의식주가 다 해결되니까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내 이름 석자밖에 쓸 줄 몰랐어요. 12살인데. 내 이름 석자밖에 쓸 줄 모르니까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 등록도 못하고 그냥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방학 때도 선생님 집에 자전거 타고 2시간 정도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학년을 건너뛰면서 다녔어요. 중국에 와서 어느 날 이제 막 채널을 막 돌리다가 딱 멈췄는데 조선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 북한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고향말을 쓰지? 근데 고향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질질 끄는 거예요. 좀 뭔가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저기 어딘가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알아봤죠. 보니까 이제 우리 한반도였고 원래는 한민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브로커를 알게 돼서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 따라서 한국으로 오게 됐죠. 왔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탈북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안다는 사람이 그냥 엄마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정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정말 낮았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때 보니까 한 4살짜리 애들도 뭐 father, 뭐 애플, 파인애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인애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19살에 왔어요.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19살에 왔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애들은 다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영어 그거 자체도 모르니까 나는 이제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한동안 정말 힘들다가 이러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진짜 이러다가 내가 진짜 끝자락으로 떨어지겠다 싶어서 어느 날 학원이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딱 거기 다니면서 검정고시라는 것을 준비하게 됐죠.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막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오고 이랬어요. 근데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전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전철에 보면 이거 송고리가 있잖아요. 그거 자꾸 이렇게 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내 팔을 봤는데 하나원에 제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딱 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을 걸쳐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한 12kg 정도 살을 쪘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 팔을 봤는데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머, 나 언제 이렇게 살 빠졌지 싶을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야겠다 싶어서 등록하러 갔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정말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왠 줄 알아요? 자기소개서를 딱 봤는데 거기에 막 목표가 뭔지, 종교가 뭔지, 장래 희망이 뭔지, 앞으로 포부가 뭔지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꿈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이라고 생각했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소개서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딱 돼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아, 이 한국은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한 개인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꿈이 뭔지 이런 거를 정말 존중해 주는 나라구나.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아, 이 대한민국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좋구나. 그래서 그때 시작해가지고 꿈이라는 걸, 아, 내가 뭘 좋아하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20살.